되는 나쁜 솔루션 보여드릴게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쁜 솔루션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다. 8분의 1 x의 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16분의 x의 6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7의 x의 6제곱 y의 9제곱. 그러므로 8분의 x의 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x의 6제곱 y의 제곱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7의 x의 6제곱 y의 9제곱은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8이 16 나오고 x의 6제곱 x의 6제곱 지워지고 y의 제곱 약분하면 y 하나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27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4가 될 테고 여기 x가 2개가 있고 y에다가 y의 9제곱 계산하면 y의 10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풀이가 나쁜 습관에 의해서 개념 없이 푸는 풀이야. 야, 자, 양심껏 손 들어보자. 나 이렇게 풀었다.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약분을 했다는 것이 이 방식의 핵심이에요. 자, 선생님이 지수법칙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약분을 안 하려고 지수법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했던 기억 나십니까? 약분을 안 하려고 지수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지수법칙 배우고 약분하고 있어. 미친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녀석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좋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 위에 보이는 식은 단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단항식. 단항식이에요. 단항식과 다항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항과 항 사이에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면 다항식인데 얘는 항과 항 사이에 곱하기나 나누기만으로 연결돼 있으면 결국 계산하면 식 한 덩어리만 남는 단항식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단항식이에요. 자, 그런데 단항식에서 우리가 어떤 수를 쓰는 방법은 가장 좋은 샘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부호를 쓴다. 그 다음에 숫자를 쓴다. 그 다음에 알파벳을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 맨 처음에 부호를 쓰는 거니까 나는 이 단항식 전체 부호에만 집중할 거야. 누구만 세면 돼요?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만 세면 되지. 마이너스가 3번 곱해져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했어요. 자, 이제 숫자 계산할 겁니다. 8분의 1이고요. 4분의 1은 제곱하면 16분의 1인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그냥 16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3은 3번 곱하면 몇입니까? 27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숫자는요. 약분해준다? 선생님! 아까 약분 안 한다면서 왜 약분하세요? 자, 약분을 안 하고 지수법칙을 쓰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어요. 미수 통일. 맞습니까? 미수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근데 숫자는 미수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지수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므로 약분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얘는요. 미수가 모두 같아 보여? 달라 보여? 같아 보이지. XXX 미수 같잖아. 미수 같으면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써줍니다. X에 맨 처음에 제곱이 있었구나. 이야. 나누기가 나오면 뭐? 빼기를 쓰고 3, 2, 6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2, 3은 6 끝났어요. 자, Y에 관해서 풉니다. 맨 처음에 3 나와 있고요.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2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3, 3은 9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4의 x의 제곱 y의 10제곱.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 앞에 있는 풀이와 뒤에 있는 풀이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뒤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첫 번째, 이따위로 풀면요 실수하기 되게 좋아요. 지가 지우다가 몇 개 빼먹으면 오답인 거야. 맞죠? 반면에 이렇게 풀면 실수도 덜할 뿐더러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운 지수 법칙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지수 법칙 이용해서 풀란 얘기야. 알겠지? 습관을 버리십시오. 나쁜 습관.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개수와 차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개수, 차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 풀어보세요. 자, 여기 개수하고 차수가 몇 차인지, 개수는 뭔지, 차수는 몇 차인지 한번 쫙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뒤에 같이 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볼까요? 개수, 차수를요 잘못 배운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x에 대한 개수 5, y에 대한 개수 5, 5, 5, 5 이렇게 적어놓는 학생들이 개수를 잘못 배운 학생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배웠던 중학교 수학은 배워봤자 2차 함수까지 배웠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얘기는요. 식이 복잡해봤자 요런 식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야, x의 개수 얘기해봐 이러면 뭐밖에 없어? 3. x는 몇 차? 이러면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 개수는 숫자구나. 아니에요. 자, 우리 새롭게 고등수학에서의 개수와 차수 정리하겠습니다. 다항식에서 왜? 얘가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지. 다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우리는 그 문자에 대한 뭐라고 부릅니까? 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부른다? 개수라 한다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게요. 자, 중학교 때는 어려워봤자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땐 이런 녀석들이 막 나와. 어때? 우리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옛날엔 x 하나만 가지고 2차식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x, y, z라는 다양한 문자가 한 식에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여러분은 뭐에 대한이라는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x에 대한 개수를 말하세요.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그럼 뭐만 남는데?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뭐만 남는데? 5! y의 제곱, z의 4제곱.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개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질문해. 야, x에 대한 차수를 말해봐. 이러면 누구만 집중하면 돼? x에만 집중하면 되지? x 몇 개 곱해져 있어? 3개. 몇 차? 3차.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요 네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x, y에 대한 개수 구하래. 그럼 x하고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시작! 5z의 4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차수 얘기합니다. x 몇 개 곱해져 있어요? 3개. y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못 합하면 몇 차? 5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다시 푸세요.
y에 대한 개수는 5x의 세제곱, z의 4제곱. z에 대한 개수는 5x의 세제곱, y의 제곱. xy, z에 대한 개수는 5. y에 대한 차수를 구하면 2차. z에 대한 차수를 구하면 4차. xy, z에 대한 차수를 구하면 9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수차수 구할 때는 항상 뭐뭐에 대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조심해서 읽어야 돼. 알겠지? 이 부분을 안 읽으면 오오오 이것도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는요. 다항식에서의 개수와 차수에 관한 얘기였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요번에는 다항식에서의 차수를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은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이에요. 왜?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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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식은 다항식이에요. 자, 이 식의 xy에 대한 차수는 몇 차식이다? 몇 차? 10차. 선생님이 10차 나오시면 반성해야 돼요. 그럼 17. 몇 차? 36차? 아니에요. 10차. 볼게요. 이 부분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x, y에만 집중해야 돼요. 이거 아직도 눈에 안 보이면 잘못 배운 거야. 뭐뭐에 대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얘는 x, y에 대한 몇 차야? 얘는 7차지. 맞나? 얘는 몇 차야? 5차. 얘는 몇 차야? 6차. 얘는 몇 차야? 4차예요. 선생님 그랬지? x, y만 세야 돼. z 빼야 돼. 얘는 뭐야? 상수항이에요. 차수가 없는 상수항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차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항 중에서 적어 놓으세요.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에서 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우리는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항식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다? 7차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 중학교 때 개수차수 배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개수차수는 쓰레기였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알고 가야 돼. 수학을요 바닥부터 선생님이 정밀하게 다 잡아드릴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러분 중학교 때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갈 거고요. 얘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이런 다항식이 있어요. 그런데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x가 제일 차수가 높은 게 몇 차야? 3차지.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얘가 3차가 되겠네 찾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2차는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 2차를 적을 때 논쟁이 되는 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y 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답지에 보면 이렇게 적힌 답지도 있어요. 2yx의 제곱 이렇게 적힌 답지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무슨 항이 나올 차례야? x항이 나올 차례지? 그래서 x항 봤더니 오, x항은 이렇게 2개 걸려있네? 2개 걸려있을 땐 어떻게 풉니까? 4y의 세제곱 플러스 7로 묶고 x 이렇게 묶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상수항 적어야 되지? 상수항 불러볼까요? 상수항은 아니요. 얘가 상수항이지. x라는 문자를 하나도 안 포함하고 있는 얘가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에요. 그러므로 4y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뒤에 똑같이 쓰면 돼요.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의 x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5가 답이구나.
그래서 시중 답지는 앞에처럼 나오거나 뒤에처럼 나오거나 문제집마다 달라요. 어떤 분이 출제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논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얘냐 이 순서가 바뀌는 거지. 맞아? 자, 이 논쟁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예,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써야 돼.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라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x가 앞에 오니까 x, y, z니까 x부터 써야 돼요. 반면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요. 개수는 항상 문자 앞에 써야 돼 라는 논리예요. 되겠습니까? 즉 개수는, 즉 상수니라고 쓸게요. 상수는 여기서는 x에 대하여니까 이와이가 상수가 되죠. 상수는 문자 앞에 써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답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어느 걸 답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묻고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학교 선생님이 어느 걸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자기 취향대로 골라가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두 번째. 이번에는 x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상수 1차, 2차, 3차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상수를 씁니다. 4y의 제곱 플러스 5 더하기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y 플러스 3x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답지를 보면 이렇게 써있는 답지도 있지만 논쟁 1번은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답지가 있다. 5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4y의 세제곱 더하기 7의 x 마이너스 2x제곱 y 플러스 3x의 세제곱처럼 요번에 보이는 논쟁의 소지는 어디이다? 이 상수한 부분이에요. 얘처럼 쓸 것인가? 얘처럼 쓸 것인가?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출제하시는 선생님 맘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런 논쟁의 근거는 뭐냐면요. 각자 왜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냐? 적어 놓습니다. 오름차순일지라도 관련 없는 문자는 내림차순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름차순일지라도 이건 x랑 관련이 없으면 무조건 기본은 내림차순이지 라고 앞에처럼 4y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상대적으로요. 문자에 상관없이 전부 오름차순으로 작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자에 상관없이 항상 작은 것부터 그 다음 큰 숫자로 올라가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어느 게 될지는 누가 결정해 준다? 학교 선생님이 결정해 준다. 반드시 둘 중에 선생님의 취향이 뭔지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했지? 그럼 얘는 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방식은 제일 높은 게 차수잖아. y에 관한 몇 차식이다? 3차식. 그래서 요 3차식부터 써요. 4xy의 세제곱. 요번엔 2차식 써줘야 되니까 요 녀석 쓰면 되겠죠? 플러스 4y의 제곱.
요번에는 1차식 쓰면 되니까 뭐 써주면 됩니까? 마이너스 2x제곱 y라는 y에 관한 1차식 써주면 돼요. 이제 상수항 써주면 되지? 상수항도 내림차순으로 적으면 y라는 문자 하나도 안 포함한 거 쫙 불러볼까? 시작! 3x의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선생님은 그냥 요걸로 가겠습니다. 요걸로 간다라고 하면 뭐라고 써주면 돼? 오름차순 시작! 3x의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x제곱 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4xy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논쟁이 되는 요소까지 정리하고 넘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사칙연산 배울 거예요. 여러분 다항식의 사칙연산 이미 배웠다? 중학교 때.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풀라고 배웠습니까? 동류항끼리 계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동류항끼리 계산 적어 놓으세요.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3a 플러스 2b 더하기 5a 이런 거 나오면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8a 플러스 2b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런 거 배웠지? 맞아? 이게 동류항끼리 계산이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자,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요? 다항식끼리의 곱셈이 있으면 이런 거 2x 플러스 1에다가 3x 플러스 5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전개해줘야 돼. 6x의 제곱 요렇게 전개해서 10x 요렇게 전개해서 3x 요렇게 전개해서 5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6x의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5야.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결론 정리합니다. 곱셈,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개 중에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아예 공식화 시켜서 곱셈 공식이라는 개념 하에 암기해서 푸는 문제도 있었어.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항식끼리 곱셈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즉 중학교 때 이미 다항식끼리의 곱셈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배운 게 있어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주 기초적으로 단항식으로 나오는 것 정도만 나오지 제대로 배운 게 제대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은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즉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다 배웠어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못 배우고 뭐만 배우겠다? 나눗셈을 배우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야. 고등수학의 포인트는. 자, 그러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에는 눈치 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정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 정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개념 중에 여러분 제목 들어본 거 있어 없어? 없지? 즉 고등수학에서의 다항식의 연산이라면 이 3가지를 메인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선생님은 덧셈, 뺄셈, 곱셈 다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우선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A라는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 B라는 다항식. C라는 다항식. D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자, 그 다항식끼리 모두 더하래. 아, 이거 무슨 개념 문제구나. 다항식끼리의 뭐야? 덧셈 문제구나. 자,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푼다? 동류항끼리 계산이야. 그러므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ABCD가 엄청 지저분하게 있어도 사실 얘네 까먹고 오면 다 동류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아,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문제구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필수적으로 출제자가 동류항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푸냐면요. 무식하게 A, B, C, D 다 더하고 빼고 하면 미친 거야. 간단하게 푸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류항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동류항들을 막 째려봐. 그랬더니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얘는 제일 높은 차수가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아, 얘는 x의 세제곱 항도 있고 x 하나 줄어들면서 y가 붙는 x제곱 y 항도 있고 x가 또 하나 줄어들면서 y가 2개가 되는 xy의 제곱이라는 항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y의 세제곱이라는 항도 보이는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A, B, C, D에 나와 있는 항은 이렇게 4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은 x의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x의 제곱 y의 개수는 4고 xy 제곱이라는 것은 없어. 그리고 y 세제곱의 개수는 몇이다? 7이다 라는 거 보이지? 맞아? A라는 녀석을 보면 이렇게 개수만 보면서 1, 4, 0, 7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번엔 B를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불러봐. x세제곱의 개수는 2 그리고 x제곱 y의 개수는 x제곱 y는 xy 0 없잖아. xy의 제곱은 5 y의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야. 얘 보면서 B의 개수 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개수 써야 돼요. 자, 이제 C 부릅니다.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x제곱 y는 마이너스 2, x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y의 세제곱은 1. 자, D 부릅니다. x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 x제곱 y의 개수는 2, xy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4, y 세제곱의 개수는 0이죠. 자, 그런데 날 보고 A, B, C, D 모두 다 더하래. 그럼 쉽지. 이거 다 더해봐. 몇 나와? 써요. 0. 안 써주면 돼요. 이거 더하면 몇 나와? 4. 그래서 4만 쓰면 안 되고 뒤에 생략되어 있는 x제곱 y를 붙여줘야 돼요. 얘 계산하면 몇 나와? 없어요. 0. 써줄 필요 없죠?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7. 아, 7이 7 y의 세제곱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야. 이거 가로 세모로 막 쫙 펼쳐놓고서는 거기에서 동류항 찾는다고 난리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냐? 문제 좀 보고 적자. A 마이너스 B 플러스 2C 마이너스 3D를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 겁니다. x의 세제곱, x제곱, y, xy의 제곱, y의 세제곱을 써주는데 a래. 옆에 한번 뺏긴 거 뺏기면 되지. 1, 4, 0, 7 뺏기면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b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옆에 뺏긴 녀석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세 번째 이 C를 써주래. 와우, 여기에 나와 있는 C의 몇 배 한다? 2배. 그럼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D를 하랍니다. 자, 마이너스 3D는